이번엔 새로운 식이 있네요. 144 나누기 20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44를 20으로 나눈다? 그러면 신모형 2개씩 묶으면 된다고요? 그런데요, 이 144는요, 그냥 신모형 2개씩만 묶어서는 그 정확한 몫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몫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앞서서 우리 그 나눗셈이 바르게 계산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했죠? 맞아요.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였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었죠. 따라서 우리는 20에 어떤 수를 곱하였을 때 144가 되는지를 확인해 줄 거예요. 20에 6을 곱해 보았더니 120, 7을 곱하면 140, 8을 곱하면 160이죠. 자, 144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때 이 144는요. 140보다는 크고 160보다는 작은 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몫은 7 아니면 8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좋아요. 우리 이렇게 세로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144를 20으로 나누었을 때 만약 우리가 그 몫을 8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144에서 160을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 그 몫을 7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0에 7을 곱하면 140이 되는 거고요. 이때 144에서 140을 빼면 4가 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눗셈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계산이 잘 되었는지를 알아보려면 나머지가 0이거나 이때 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니까 계산이 바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44 나누기 20은 그 몫은 7이고 나머지가 4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랍니다. 계산이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럴 때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해 주세요. 20에 7을 곱했더니 140이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40에다가 나머지 4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4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바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곱셈을 이용하여 그 몫을 어림할 수 있고요. 정확한 값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만나볼까요? 이번엔 281 나누기 50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곱셈을 이용해 볼까요? 이렇게 281 나누기 50 세로로 계산하여 그 값을 표현해 볼 건데요. 곱셈을 이용해 보기로 했으니까 50 곱하기 4는 200, 50 곱하기 5는 250, 50 곱하기 6은 300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281을 찾을 수는 없죠. 그러나 281이 250보다 크고 300보다 작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몫은 5, 6?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6은 안 돼요. 왜? 281에서 300을 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몫을 5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50에 5를 곱하여 250이 되고 이제 나머지가 31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니까 계산이 바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 50에다가 5를 곱하면 250, 그 250에다가 나머지인 31을 더하여 281이 되었어요. 계산이 바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곱셈을 이용하여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을 해결해주고 난 다음에는요, 계산이 바르게 된 것인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직접 나눗셈 문제 해결해 볼까요?